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아스파탐입니다. 요새 너무 뜨거운 주제여서 제가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스파탐 하면 뭐 다시 인공 감미료고요. 뭐 설탕 200배 단맛이 나서 뭐 제로 칼로리 음료, 대표적으로 제로 콜라죠. 제로 콜라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막걸리. 사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막걸리도 단맛이 좀 강하죠. 대부분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걸리에도 쓰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콜라도 안 먹고 제로 콜라도 안 먹고 막걸리도 안 먹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스파탐부터 자유로운 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 김치, 그러니까 특히 국내산이 아니고 중국산 김치의 거의 88%, 거의 90% 육박하는 수치에 거의 아스파탐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중국산 김치가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안 쓴 데도 있지만 그 중국산 김치를 쓰다 보니까 거기엔 대부분 다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밖에서 이게 김치 드시다 보면 되게 달다라는 느낌 받으셨을 텐데 그게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아스파탐 이슈가 됐을 때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별로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5개월 전에 제 유튜브 영상 이미 이 주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되게 좀 나름 길게 정리해 놨는데 그 영상이 한 25분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기니까 요새 잘 안 보시잖아요, 길면. 그래서 조회수가 높진 않습니다. 아무튼 보신 분들은 아마 뭐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오늘 좀 중복된 내용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올해 2023년 6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암 산하기구 중에 이제 국제암 연구소라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14일. 제가 지금 녹화일이 7월 11일인데 이제 며칠 뒤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근데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뭐 유력한가 게 암 분류를 이제 5단계로 나누는데 한 2비군. 그러니까 보통 좀 암 분류하기 좀 어려우면 뭐 3군, 그다음에 더 안전하면 보통 이제 4군이 되는데, 그러니까 3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스파탐을. 그래서 완전히 뭐 동물한테까지 발암성이 좀 보이면 2A인데, 동물한테까지도 안 보이고, 사람한테도 근거가 불충분한데, 그래도 간간히 암과 관련된 결과들이 보이면 완전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비군으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 연구소 그 밑에 산하기구 중에 전문가 회의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안전 소비 기준까지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동안 잘 쓰고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갑자기 암 유발할 수도 있는 어떤 위험 물질을 분류하게 됐느냐?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결과가 아니라 바로 작년에 2022년 3월에 이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신문 기사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 막 최근에 프랑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2023년 자료가 아니라 2022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심사숙고 끝에 올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 이제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작년 프랑스 연구 결과가 결론은 인공감미료를 주로 먹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약 13% 정도 높더라. 특히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유방암에 대해서 20% 정도 더 발생률이 높더라. 그런 충격적인 결과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도대체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들을 잠깐 살펴보면 연구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일일이 소개드리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고요. 너무 많은데 그 유명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7년 자료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인용되는 자료인데요. 2017년에 캐나다에서 연구진이 여러 논문들을 분석해 봤더니 인공감미료가 체중 감소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하더라. 그리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위험 가능성을 또 높이더라. 오히려 그런 결과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당장 뭐 끊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무분별한 섭취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뭐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럼 괜찮다는 주장은 뭐냐면, 괜찮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미국 FDA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어떤 실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파탐이나 다양한 종류의 인공 감미료를 뭐 이런 동물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을 때 어떤 위험한 기준을 찾았죠. 찾아서 나름 일일 어떤 그 권장 섭취량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오늘 좀 말씀드리면 뭐 수크랄로스니 뭐 사카린이 다 있어요. 기준치가 있고요. 근데 아스파탐 말씀드리면 그 몸무게 1kg당 한 40mg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몸무게 60kg이라면 2,400mg까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캔으로 이제 환산하면 이제 40캔 정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80kg 정도 되는데 저는 55캔 정도 먹어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55캔 먹으면 아스파탐 때문이 아니라 배가 터져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근거는 다 미국 FDA 기준을 보통 근거를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게 괜찮다는 건지 위험하다는 건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작년 그 연구 결과, 프랑스 연구 결과 좀 살펴볼게요. 간단히 요약하면 프랑스 성인 1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뭐 갑자기 뭐 피검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7.7년간 조사해봤더니 결론은 암 그 인공감미를 섭취했던 집단에서 이제 암 발병이 높았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만 보고 거봐 인공감미를 먹으면 저렇게 높아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연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인공감미료를 먹는 집단이 있고 안 먹는 집단이 있으면 그럼 그 집단에 좀 다른 것까지 연관성을 봤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인공감미를 먹는 사람에서 이 안 먹는 사람보다 육류 섭취량은 어떤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먹는 양은 어떤지 몸무게 1kg당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지 아니면 단순당 우리가 사실은 뭐 제로 음료나 이런 건 사실은 뭐 중간점 먹는 거고 밥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밥 이렇게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밥을. 그때 들어가는 어떤 단순당 섭취량의 연관성. 그러니까 인공감미를 먹는 사람이 단순당 섭취량도 더 많은지 여부. 이런 것까지 봤더라면 사실은 더 명확히 결론이 났을 겁니다. 결론이 갔을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모든 조건이 똑같은 하에서 그러니까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뭐 식습관도 비슷하고 운동량도 비슷하고 신체 체형도 비슷하고 아무튼 그런 거 다 똑같은 조건 하에 인공감미로만 차이가 났다면 그러면 이 결론이 완전히 뭐 더 이상 뭐 반박할 게 없죠. 맞잖아요. 모든 조건이 똑같고 인공감미로만 차이가 나면 이렇게 결론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공감미를 먹냐 안 먹냐 보고 그냥 판단한 거죠. 근데 인공감미로 그 동물 독성 결과를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인공감미로 좀 즐겨 먹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야채, 채소 이런 과일 섭취량 보다 대비 육류 섭취량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당연히 육류가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해요. 일단 먹는 양,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단순당 역시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맛을 느끼는 건 뇌란 말이에요. 근데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단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음료 막 이런 뭐 제로 탄산음료 즐겨 먹으면 그 단맛을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 단맛에. 그러니까 평소에 육류든 먹는 양이든 단순당 섭취량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비만, 당뇨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가능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인공감미료 그 자체만으로 막 암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는 다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먹지 않고서는 그런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럼 이 프랑스가 의미 없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2차적인 효과, 아스파탐보다는 오히려 그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면서 또 하지만을 제가 좀 달아봤는데요. 자, 그럼 제가 앞서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미국 FDA가 그랬죠. 뭐 아스파탐이든 뭐 수크랄로스든 뭐 사카린이든 그런 것들은 이제 동물 실험 결과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 단일 독성을 본 겁니다. 단일 독성을 본 거예요. 단일 독성. 그러니까 아스파탐만 계속 많이 먹여봐서 이 정도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공감미료가 오랜 기간 연구됐지만 사실은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합 독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스파탐만 먹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음식이 섞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당장 우리 이런 아스파탐 봐도 이게 아스파탐이거든요. 이 아스파탐만 봐도 이게 몸에 든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분해가 되고 이 화학 구조가 이제 깨져요. 다양한 여러 물질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음식을 먹어요. 예를 들어 커피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커피의 구성 그 종류가 1000개 정도 넘어요. 1000개가 넘습니다. 예,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제 뭐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몇 개만 기억하시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화학 물질 종류가. 그런 어떤 종류와의 어떤 화학 반응들,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친 영향들, 이런 복합 독성들은 사실은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마냥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또 불안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결론이 이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어차피 넣는 양이 적기 때문에 넣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뭐 한 캔 정도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이야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과잉 섭취하시는 분들, 하루에 정말 물처럼 이거 뭐 살 빼겠다는 의도로 살도 안 빠지지만 과잉 섭취하다 보면 식습관도 완전 바뀌어서 실제 암 발병이 높일 뿐더러 이런 과잉 섭취하다 보면 추후에라도 이런 아까 말한 복합 독성 결과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로 인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복합 독성은 뭐 또 유해 물질 나와도 소량 생기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극소량 생기면.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로 음료만 끊는다고 아스파탐 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냥 김치만 드셔도 아스파탐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평소에 그런 음료수, 이런 제로 음료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거 좀 주의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단맛 자체에 좀 기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런 복합 독성 결과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강사학 교수가 말했던 게 저 얘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